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을 봐게 됐는데 조금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조금 들어주시고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그 코로나가 끝나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봐서 재밌게 합시다. 자, 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화이팅.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간단한 복습을 쭉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기억나죠? 무슨 해란? 임진왜란이면은 임난 전에 국가의 모든 일을 총괄한 게 의정부였다면 조선 여러분 임난부터는 우리가 배웠죠. 무슨 사로 옮겨요? 비변사. 잘 나오죠? 또 하나 조선 정기는 필요 없고 조선 후기 중앙군대 여러분 무슨 군영 배웠어요? 오군영. 오군영 중에 임난 중에 처음 생긴 게 여러분 무슨 도감입니까? 훈련도감. 중앙군인이다. 그렇죠? 직업군인이다. 또 하나 고려도 중앙군은 직업군인이었죠. 말로 해볼게요. 무슨 유기? 이군유기. 그러면 오군영은 뭐냐? 훈련도감 플러스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금이영. 나중에 5개가 만들어진 게 조선시대 중앙군대 오군영. 그 처음이 훈련도감. 이렇게 딱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 임난 끝나고 딱 여러분 10년 있다가 왕이 여러분 누가 됩니까? 이병헌이에요?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기억나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광해군은 임난 끝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다쳤죠. 여러분, 허준시켜서 의학책임. 지금도 한의사분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무슨 보감? 동의보감. 무슨 보감? 동의보감. 또 하나 여러분, 광해군 때 누가 많이 성장했어요? 자, 이빨이 누렇다. 무슨 아치 여러분? 누르아치가 여기서 후금 세워서 여러분 명이랑 격렬하게 싸우죠. 근데 덩치 큰 명나라가 후금에게 지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광해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광해군 여러분 명나라 안 도와주고 여러분 무슨 외교를 합니까? 중립 외교를 한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하튼 광해군 때 무슨 외교? 중립 외교.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거의 수능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광해군 때 여러분 무슨 법이 시작이 됩니까? 대동법 시작. 솔직히 그때 이거 광해군은 좀 반대를 했지만 누가 막 추진하느냐? 여러분 이원익이 추진을 해요. 자, 그러면 광해군을 아주 짧고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로 내는 특산품, 토산품, 특산품, 토산품, 현물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무슨 물이라 그래요? 공물 내지는 공납이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사기를 쳐요. 중간에 사또가 끼어들어서 야 김서방 너 사과 농사 안 짓는데 공납으로 사과를 내야 되니까 사과골에 가서 사과 사서 나에게 주니까 귀찮아요. 그러면 나 사또한테 쌀이나 10만 원 줘라. 그러면요 나 사또가 가서 사과를 대신 사줘서 대신 서울에 보내겠대. 고맙죠. 이런 제도를 기억날래나? 무슨 납이라 불러요? 박납. 그러면 박납은 어찌 보면 농민에게 고마운 거죠. 왜냐? 여러분 내가 대구 살아. 대구 사는데 나는 사과 농사를 안 줘. 근데 대구는 사과가 유명해요. 그럼 옛날 법은 좀 이상해가지고 대구 사는 모든 사람이 사과를 내야 돼요. 그만 사과 안 지니까 쌀 들고 사과골에 가서 사과를 사와서 사또에게 내면 귀찮은데 친절한 사또씨가 야 나에게 10만 원 내면 자기가 사과를 사서 내주겠대. 이걸 무슨 납이라고요? 박납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사또가 본색이 드러나죠. 야 농민아 왜요? 1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올랐대. 사과 가격이. 이거 거짓부랑이죠. 어떻게 여러분 30배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 사과를 사러 갔더니 사또가 이미 사과를 사들이거나 사과를 못 팔게 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농민은 반드시 사과를 놔야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30배 돈을 더 주죠. 요거를 기억날래나 여러분? 무슨 납의 폐단이라 그래요? 박납의 폐단. 그러면 박납의 폐단은 왜 생기는 거예요? 사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사또가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자, 그래서 박납의 폐단 때문에 여러분 무슨 동법이 나왔어요? 대동법. 그러면 대동법은 야 오늘부터 사과나 포도 특산품으로 내지 말아라. 사과만큼 가지고 있는 쌀이나 화폐, 동전이나 옷감 포로 내래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면 이제 끝난 거죠.
당납의 폐단은 끝났죠. 왜? 사과 안 내도 되잖아요. 쌀로 딱 내면 되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전까지 세금은 부자인 양반도 사과 10만원어치, 농민도 사과 10만원어치였거든요. 야, 그러면 양반은 재산이 100억, 농민은 거진데도 세금은 똑같았죠. 대동법은 야, 이렇게 걷지 않겠다. 이렇게 안 걷고 대동법은 요거만 해와야 1결당 12두만큼 사과 대신에 쌀을 걷겠대. 그러면 1결이 뭐냐? 토지죠. 어떤 토지야? 여러분 DM에는 책가방 아시죠? 책가방에 쌀을 가득 넣으면 한 말쯤 되겠죠. 그럼 1결은 토지인데, 자, 니네 여러분들 책가방 300개 정도 나오는 토지를 1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양반이 1결을 가지고 있으면 300개 중에 12두, 300분의 12두를 사과 가격 대신 쌀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해보자, 여러분. 농민들은 토지 가져가봐야 0.1결, 0.5결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 양반은 토지가 1만 결이야. 몇만 결? 1만 결. 그럼 여러분 대동법을 하자마자 문제는 뭐냐? 토지에 부과한 거죠. 이제 양반이고 농민이고 가가호호에 부과한 게 아니라 토지가 많은 사람은 1결당 12두씩 많이 내야 되고 토지가 없으면 안 내는 게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동법 하자마자 양반들은 화가 나가지고 기억나요? 몇 년을 반대해요? 100년을 반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퍼지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0년 걸리죠. 왜? 양반이 반대했으니까. 하지만 누구는 좋아요? 농민은 좋죠. 거의 안 내거나 10,000원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 법 중에 무조건 중요한 거 제가 왜 그랬죠? 무슨 법?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대동법으로 사과 대신에 쌀, 그 다음에 화폐, 포, 1결당 12두 토지에 부과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임금이 먹고 싶은 사과나 망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동법으로 누구를 뽑느냐? 나라에서 상인인 공인이란 상인을 뽑아요. 그러면 요 공인이란 상인이 배 타거나 말 타고 다니면서 가득 쌀이나 화폐 가지고 여러분 전국 방박 다니면서 물건을 사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장을 조선시대에는 무슨 시라 불러요? 장시죠. 그래서 대동법으로 물건 사라고 공인을 뽑아서 전국에 보냈더니 조선 후기 여러분 전국의 장시가 발전했다. 어떻게? 100개에서 1000개로 발전했다. 또 하나 대동법으로 공인이 등장해서 장시 시장 가서 여러분 학원비 낼 때 쌀이 편해요? 화폐가 편해요? 동전이 편하죠. 그래서 공인들이 여러분 전국에 다니면서 동전, 화폐를 썼더니 대동법 이후 전국에 화폐가 유통이 되고 장시가 잘 되니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 만드시는 분들, 상인, 수공업자들이 엄청 상공업이 되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만 기억해요. 가장 많이 나온 시험 스타일 대동법을 딱 보여줘요. 토지에 부과했다. 특산품 대신에 1결당 12두 이런 거 딱 보여준 다음에 이거의 영향 공인이 등장했다. 혹은 공인을 막 보여줘요. 내가 공인이야 보여준 다음에 이거의 배경 대동법이 시작됐다. 대동법 몇 년 걸렸다? 100년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했는데 무지무지 잘 나오는 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해군이 한 건 아니지만 광해군 때 누구 때? 광해군 때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대동법은 뭐냐? 사과, 배, 귤, 특산품 대신에 쌀, 화폐로 걷어라. 더 좋은 거 양반이랑 농민이랑 똑같이 걷지 않겠다. 토지에 부과하겠다. 토지 5번 해봐야 1결당 12두. 뭐라고요? 1결당 12두. 그래서 그럼 누구는 좋아요? 농민은 거의 땅이 없거나 조금이니까 많이 안 내겠죠. 누구는 엄청 싫었겠어요. 살에 걸렸어. 미안. 양반은 무지하게 싫겠죠, 여러분. 그래서 양반이 반대해서 100년이 걸렸다. 근데 요 대동법 하면서 누가 등장했다? 우주인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인이 등장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요게 임난이면 우리 지금 임난 끝나고 첫 번째 왕 누구군 했어요? 광해군 했죠. 근데 여러분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죠. 왜냐? 광해군에 여러분 제일 이뻐한 게 북인이라는 양반들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했을 거야. 브렉퍼스트.
조식이란 분의 제자야. 그런데 광해군과 북이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리학을 배웠지만 둘 다 전쟁, 임난을 겪어서 그런지 되게 현실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광해군이 야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준 건 고마운데 난 지금 어려워. 쟤네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이 무슨 외교를 해요? 중립 외교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광해군 밑에 또 서인과 남인이 있는데요. 요 서인은 누구의 제자야? 율곡 이의 제자. 남인은 이황의 제자인데요. 이분들은 정통적으로 성리학을 되게 좋아한 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요 성리학은 뭐를 제일 따져요? 의리를 따져요. 그러면 서인과 남인들이 보기에는 광해군과 북인은 나쁜 애들이야. 왜냐? 야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엄청 도왔는데 광해군은 안 돕고 중립외교하네.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광해군의 여러분 쎄엄마 중에 임목대비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난 동생 영창대군이 있는데요. 광해군은 알다시피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뭐냐? 광해군 어머니가 정식 왕비가 아니라 후궁이었어. 그런데 요 임목대비는 광해군보다 10살도 어리고 젊고 근데 정식 엄마고 정식 대비고 영창대군은 자기랑 틀리게 서자가 아니라 적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이 왕이 됐지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 무리수를 둬요. 아주 어린 영창대군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죠. 여하튼 엄마인데 엄마를 가다놔요. 이거를 자 해볼게요. 한자로 패, 유패시키다. 엄마를 뭐 쎄엄마지만 엄마를 가다두고 살, 죽였다. 누구를? 형제를 죽였다. 무슨 살제? 패모살제야. 그럼 여러분 서인과 남인이 보기엔 지금 광해군 엄청 미웠는데 핑계가 두 개가 있죠. 무슨 외교에? 의리 안 지키고 중립외교하죠. 그리고 세 번 해볼게요. 무슨 살제 있어? 패모살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서인과 남인들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해볼게요. 바로 여러분 바로 1623년에 광해군을 내쫓고 여러분 인조란 사람을 왕에 앉히는 자 무슨 반정을 해요? 인조 반정을 합니다. 그 요 인조 반정으로 누가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야. 광해군은 쫓겨나고 광해군이 여러분 아랫사람인 북인도 쫓겨나겠죠. 요거를 그 유명한 인조 반정이라 그래요. 그럼 요때 누가 이제 짱을 잡아요? 남인이랑 서인이 한 거죠. 근데 요 남인이 70% 주도하고요. 미안해요. 한글 보고도 남인이래. 서인이 70%, 남인이 30% 주도해서 요 서인이 여당이 되고 남인이 야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조 반정하자마자 여러분 인조가 뭘 하느냐? 야, 우리는 의리파다. 명나라 버릴 수 없다. 해서 여러분 기억날래나? 바로 해볼게요. 우리는 중립외교를 포기하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척하겠다. 오랑캐 누르하치 후금을 배척하겠다. 친명배금 했더니 여러분 바로 누가 삐져요? 후금이 삐져가지고 1627년에 야 조선 너 중립 안 하고 친명배금 하네. 여러분 쳐들어오죠. 그거를 따라해보자. 정묘년에 인조반정 한 다음에 우리가 명나라 돕고 중립외교 포기했더니 후금이 요때 나라 이름 후금이에요. 후금이 쳐들어왔다. 요거를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호란이라 불러요? 정묘호란.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요쯤에서 우리가 잘 막아내서 후금이 세지도 않고 우리 조선이 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 오래되면 서로 피곤하니까 후금이랑 조선이랑 만나요. 만나서 뭘 하느냐? 그만 싸우고 우리 요거를 하자. 뭘요? 형제지간에 얘를 맺자요. 기억나요? 요 형제지간에 얘가 뭐예요? 후금이 브라더, 빅브라더 형이 되고 조선이 아우 동생이 되면서 여러분 사실상 적당히 휴전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건 나오진 않고 여러분 그냥 그 상식이니까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서 인조반정. 자, 보자. 광해군 쫓겨난 게 무슨 반정? 인조반정. 그러면 광해군 쫓겨나자마자 중립외교 포기하고 이것만 해올게요. 무슨 배금? 친명배금. 그것 때문에 후금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무슨 호란? 정묘호란.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아주 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슨 지간에 애를 맺었어요? 형제지간에 예.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1636년에 갑자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후금이 힘이 세져요. 그리고 누리아치는 이미 죽고 그의 아들 청태종이 왕이 되는데 이 후금이 야, 나 힘이 세졌어. 오늘부터
후금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라 이름을 여러분 청으로 바꿔요. 그러면 1636부터 이제 후금이 아니라 뭐야? 이름이 청이 됐죠.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후금일 때는 지네를 왕이라고 부르다가 청이 되니까 이제 야, 나 이제 황제야. 여러분 참고로 왕보다 황제가 한 단계 더 높은 거 알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청나라가 갑자기 조선에 시비를 걸어요. 야, 조선아, 너 계속 보니까 명이랑 친하다. 안 되겠다. 너 우리 청나라와 요거 외울게요. 군신지간에 예를 맺자고 갑자기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신지간의 예가 뭐냐? 한마디로 청나라가 조선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고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뭐가 되는 거야? 신하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뭐냐? 대신에 조선은 이제 누구와 절교해야 돼요? 명나라와 절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좀만 생각을 해봐요. 광해군 쫓아난 이유가 뭐야? 명나라 돕지 않았다고 쫓아낸 거죠. 그런데 지금 청나라가 원하는 군신지간에는 뭐야? 명나라 절교하고 청나라와 사귀자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조선이 난리가 나요. 야, 이거 완전히 외통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인조의 부하들인 서인과 누가? 남인이 싸움이 납니다. 서인은 전하, 나라가 망하더라도 저 청나라한테 황제라고 못한다. 싸웁시다. 주로 전투합시다. 여러분 무슨 넌? 주전넌. 남인 중에 최명길이라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많이 나오더라고 시험에. 요 남인은 아닙니다. 지금은 청나라가 세니까 일단 고개를 숙이고 화해하자. 주화론을 여러분 강조하는데 아이고 누가 이겨요? 주전론이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1636년 청나라가 우리를 여러분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갑자기는 아니지. 겨울에 한겨울에 쳐들어와요. 이거를 너무나 좀 나쁜 우리 민족에게 큰 슬픔을 준 무슨 호란?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병자호란 때 갑자기 웃겨 이놈들 여러분 봐봐요. 얘기했을 거야. 여기 이렇게 산성이 있으면 원래는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끝까지 어디까지 와요? 모든 산성을 건들지 않고 서울까지 바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인조란 사람이 아내, 엄마, 아들을 강화도로 보냈지만 자기는 못 도망가요. 그거 어떻게 보아요? 어쩔 수 없이 강화도로 못 가고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꼭 외워야 돼요. 무슨 산성에 갇혀요? 남한산성에 갇혀서 열심히 싸우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 강화도가 먼저 점령돼서 엄마, 아들 다 잡히고 남한산성에 쌀이 떨어지고 의병들이 올라다가 추워서 가거나 여러분 막 굶어 죽거나 각계 격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여러분 서울의 송파에 보면은 삼전도라는 쬐끄만 여러분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왕인 인조가 여러분 이 섬에서 엎드려서 여러분 청나라 청태종한테 여러분 여기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막 9번 절한 다음에 우리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 여러분 삼전도라는 섬에서 인조가 청태종한테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명이랑 관계 끝나고 청나라에 졌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요 임진왜란보다 더욱더 큰 사건이 바로 이 유명한 무슨 호란, 병자호란, 키워드 무슨 산성, 남한산성, 무슨 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수십만 명의 남녀노소가 잡혀가서 여러분 엄청나게 막 진짜 몹쓸 일을 당하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누가 죽어요? 인조가 죽어요. 그러면 인조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 효종이란 분이 왕이 돼요. 이분이 왕자일 때 이름이 여러분 자 복림대군인데 짧게 얘기해주면은 원래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갔는데 인조가 보기에는 잠깐만 요 소현세자가 다음에 왕이 될 왕자인데 청나라와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의심해서 썰이긴 한데 암살당한 것 같아. 썰이긴 한데 그런데 소현세자가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은 아빠가 죽으면 아들이 왕하면 되잖아. 근데 요 아들 3명도 손자들인데 귀양 보내고 요 복림대군에게 왕을 줘요. 그래서 요 효종은 좀 운이 좋게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얘기한 적 있나? 여러분 요 효종이 청나라 인질로 갈 때 마침 딸이 1살이었나 봐.
한 살 딸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가는데 걸어가는데 딱 봤더니 딸이 얼어 죽은 거야, 여러분. 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청나라 놈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효종의 키워드는 뭐냐? 반드시 내 딸의 원수, 병자호란의 원수를 갖겠다. 그래서 여러분, 효종하면 필요 없어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내가 정벌하겠다. 무슨 뻘을 강조해요? 북벌이에요. 그러면 이 효종이란 왕이 북벌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병자호란 때, 우리의 병자호란 때 여러분, 우리가 치욕을 당했죠. 병자호란 때 치욕을 뭐 하자? 복수하자.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누구를 복수해보자? 명나라에 뭐를 해주자? 복수를 해주자. 해서 여러분, 효종이 북벌을 하는데, 이게 좀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 이때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문제는 뭐냐? 청나라는요, 군사가 예를 들면 100만이 넘고 무슨 부대야? 기병 부대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군사가 5만도 안 됐어요. 참고로 예를 들어보자. 청나라 1년 예산이 1000조면요, 우리 한 50조도 안 됐을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효종이 어떻게든 여러분 북벌을 하려고 뭐를 하느냐? 여러분, 기병부대도 세지만 여러분, 기병부대에 강한 게 무슨 부대가 있어요? 조총부대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효종이 조총부대를 여하튼 엄청 키워서 북벌을 하려고 했는데 30대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혹이 나더래. 혹이 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침으로 툭 쳤는데 신경을 건드렸는지 여기가 뻥 터져가지고 33인가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셔서 무슨 벌이 끝나게 돼요. 북벌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아하, 병자호란 끝나자마자 그 다음의 왕이 무슨 종이에요? 효종. 그럼 효종은 무슨 호란의 원수를 갚자? 병자호란의 원수를 갚자. 그래서 무슨 뻘을 했다? 북벌하지만은 아쉽게도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끝나버렸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 해보자,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 임난 끝나자마자 무슨 군 배웠어요? 광해군. 그럼 빨리 제일 잘 나오는 거 대동법 시작. 두 번째 잘 나오는 거 중리배고. 중리배교. 가끔 나오는 거 무슨 보감? 동의보감. 그 다음에 인조 배웠죠. 인조 하면은 호랑이야, 호란이야? 호란이 키워드죠. 정미호란, 병자호란. 더 중요한 거 병자호란. 누가 쳐들어와요? 청나라. 배경이 뭐예요? 군신지간의 키워드가 뭐예요? 빨리 남한산성. 그 다음에 무슨 도의 구력? 삼전도의 구력.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배웠어요? 효종 배웠죠. 효종 하면은 바로 전이 무슨 호란이야? 병자호란이니까 원수를 갚자. 무슨 뻘? 북벌. 무슨 뻘? 북벌. 근데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젊은 날에 돌아가셔서 북벌이 이렇게 실패를 하죠. 참고로 그냥 보너스 해줄게, 여러분. 어떤 반은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게 청나라면 우리가 여러분 청에게 복수하려고 지금 무슨 부대를 키우고 있어? 조총 부대를 키우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러시아가 여러분 중국의 국경지대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건드니까 청나라가 기병을 보냈는데 왜냐? 여러분 러시아가 꼴에 여러분 서양이라고 무슨 총부대가 있었어요? 조총부대가 있고 청은 기병이잖아. 그래서 청이 막 고민하다가 맞아. 들리는 소문에 조선에 조총이 많다고 했는데 연락을 해요. 야, 효종아, 지금 러시아랑 싸우는데 조총이 없으니까 도와달래요. 이때 효종이 약간 멘붕이야. 왜냐? 조총 만든 이유는 누구 때리려고 한 거예요? 청나라, 북벌인데 얘네가 도와달래. 근데 여러분 안 도와주면 약간 의심을 사겠죠. 그래서 효종이 막 머리를 굴린 다음에 어쩔 수 없다. 지금 안 도와주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청나라가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총부대를 보내서 러시아군을 2번이나 격퇴해요. 근데 러시아 애들이 쓴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 뭐라 그러느냐? 어느 날 청나라 대신에 갑자기 대두인이 등장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대두인이 뭐예요? 머리가 큰 사람인데 왜냐? 여러분 청나라 모자는 요만하지만 조선시대 여러분 모자는 요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멀리서 보니까 머리가 크니까 대둔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총을 쐈는데 안 죽더래. 머리에 쏴도. 당연하죠. 모자가 크니까 여러분 안 죽었겠죠? 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럼 이제 효종을 하겠습니다. 현종 죽자마자 10살 먹은 여러분 어린애가 왕이 돼요. 바로 무슨 종? 현종인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학생들이 대충 이거 아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요거 잘만 한 번 들으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해보자. 현종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갑자기 밑에 있는 서인이랑 누가 싸워요? 남인이 싸워요. 근데 참고로 이때 서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이고 남인은 권력이 없는 야당인데, 자 해보자. 현종 때 아빠인 누가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죠. 근데 효종의 엄마인 조대비가 살아있어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어떤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죠. 우리가 그것을 하얀 옷을 무슨 복이라 그래요? 상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봐봐. 갑자기 효종 죽고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이 효종이 죽었으니까 그의 엄마가 상복을 1년을 입는 게 맞다. 3년을 입는 게 맞다. 옷 입는 예의 가지고 싸워요.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현종 때 키워드는, 자, 여러분, 요것만 외우면 돼요. 무슨 논쟁이라 불러요? 예송 논쟁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좀 약간 이상해 보이죠? 아니, 선생님, 상복을 1년을 입던 3년이든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싸워요? 왜 예송 논쟁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여러분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어떤 학생이, 어떤 어린애가 있는데 10살인데 안타깝게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때 서씨 삼촌이 와요.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요즘에 보통 우리가 3일 정도 장례를 치르죠. 왜 3일일까? 3일 정도는 장례를 치러야지 친척 오시고 그 돌아가신 분 가족 오시고 친구도 오시잖아. 그러면 3일장이 정상인데 갑자기 나쁜 서씨 할아버지가 오더니 나한테, 야 태훈아, 요즘은 장례를 3일 하지 말고 하루만 하지. 그러면 내가 어린 나이지만 삼촌 만약에 하루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분들 못 오시고 우리 아빠 친구 못 오잖아요. 그럼 아니야 하루만 하지. 그럼 얘들아, 장례가 3일이 정상인데 하루 하자는 거는 이거 누구 무시하는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빠도 무시하는 거지만 나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남씨 아저씨가 오더니 막 서씨랑 싸워. 임마 어떻게 하루에 하냐? 3일장은 해야지 돌아가신 분 친구랑 친척 오고 이게 예의가 아니냐. 그럼 여러분 요 남씨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나 나를 되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면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 서씨가 뭐라 그러겠니? 서씨는 야 요즘에 뭐 스피드 시대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루 하겠지만 여러분 하루라고 한 거 자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우리 집안을.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럼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현재 어린 왕인 누가 왕이 됐어요? 효종이 왕이 됐죠. 그러면 지금 누구야? 그 아빠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효종이 이미 돌아가신 거죠. 효종 돌아갔는데 그의 엄마 조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을 거 가지고 지금 싸움 난 게 여러분 무슨 논쟁이에요? 예성 논쟁이죠. 그럼 해보자. 이미 권력이 있는 서인은 몇 년을 입죄요? 1년. 그런데 야당인 남인은 몇 년을 입죄요? 3년이죠. 그럼 딱 봐봐. 서인 지금 1년 부른 건 뭐야? 왕 우습게 본 거죠. 뭐냐? 서인은 무슨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야? 신권 강화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 논리가 뭐냐? 약간 심학습 해줄게요. 서인들은 야 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양반이랑 비스무리한데 그냥 양반의 반장 정도야. 그러므로 너도 양반과 별로 틀릴 게 없으니까 너는 혼자고 우리 양반은 수십 명이니까 우리가 권력을 갖는 게 맞아 라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 남인들은 3년 했죠. 그 뭐야? 1년보다 길게 불었으니까 왕권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남인들은 이거야. 야 왕은 양반이랑 틀리다. 왕은 뭔가 특별한 존재므로 왕권 강화가 당연하다. 이런 논의를 해요. 왜 할까요? 야당이니까 누구랑 손잡아야 돼? 왕이랑 손잡아야지 여러분 권력을 잡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것은 예의 문제지만 결국 정권 획득 문제로 예의 가지고 싸운 걸 10번. 무슨 논쟁? 예송 논쟁.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야. 겉만 예의죠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 되는 거예요? 권력 싸움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볼게요. 야 그거 있어. 군대나 직장에서도 얘가 비워. 얘가 뭔지 모르게 비워. 근데
나 너 뭔지 모르지만 미워. 그러면 좀 주체가 없잖아. 그리고 얘를 좀 괴롭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흠을 잡아야 돼. 밥 먹는데 얘가 예를 들면 반찬을 떨렸거나 혹은 어깨를 툭 쳤는데 모르고 사과 안 하면 야! 그러면서 얘가 싫은데 여러분 어떻게 혼내요? 너 예의가 없어. 너 가정교육. 그러니까 잘 봐봐.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이유는 다른 건데 꼭 뭐로 시비 걸어. 예의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 내가. 누가 딱 봐봤어. 어떤 아저씨가 자기 바쁘서 막 처리하는데 갑자기 대뜸 당신 몇 살이야?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 아니? 여러분 교통사고 난 거랑 나이랑 무슨 사이야? 내가 욕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웠습니다. 현종 때 무슨 논쟁? 예성 논쟁. 그럼 한 번 더. 자, 근데 여러분 현종이 이제 요 사람 키워드는 자꾸 외울게요. 무슨 논쟁이었어요? 예성 논쟁이었죠. 요 사람도 이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드라마에서 세종대왕보다 오히려 더 나온 남자가 등장해요. 뭐냐? 문제적 남자. 여러분 무슨 종이 등장합니까? 숙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숙종이 왜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숙종보다 누가 더 유명해요? 숙종의 그 후궁이자 그 부인이 유명하죠. 무슨 빈? 미스터 빈이냐 장희빈이냐? 장희빈 아시죠? 해볼게요 여러분. 숙종 때는 여차여차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남인이 여당이 되고 여러분 누가? 서인이 지금 야당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직전에 무슨 논쟁이 있었어요? 예성 논쟁이 1차, 2차가 있었는데 결국 누가 이겨? 남인이 이겨. 마지막에. 그러면 결국 예성 논쟁도 권력 싸움이잖아. 그래서 예성 논쟁에서 마지막에 남인이 이겨서 남인이 무슨 당이 돼요? 여당이 되고 서인이 지금 오랜만에 야당이 됐어. 근데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요 숙종의 키워드는 무슨 심이 굉장히 많아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숙종이 야 잠깐 내가 남인에게 많은 권력을 줬는데 얘네가 나를 배반 때리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여러분 의심하다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해줄게 여러분. 자, 이 숙종이 뭐 내가 보기 그래요. 좀 머리가 좋고 왕이고 굉장히 똑똑한데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의심이 많아. 해보자 여러분. 자, 궁궐이야. 자, 이렇게 궁궐이 있으면 숙종이 딱 앉아있는데 이때 여러분 남인의 짱이었던 허적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숙종이 기분이 좋아서 허적의 죽은 아버지에게 명예 벼슬을 내려요. 야, 그 왕이 내 죽은 아빠에게 공작 백작을 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남인인 허적의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1000명이 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왕도 궁궐에 앉아서 오늘 허적의 잔치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야. 갑자기 비가 오니까 숙종이 큰일 났다. 허적의 집에 비가 왔는데 1000명이 모였는데 비 맞겠구나 해서 숙종이 여봐라 하면서 여러분 유악이 뭐냐? 기름친 천막인데요. 이거는 비가 와도 막아줘요. 임금님 전용이야. 이거는 왕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숙종이 기분이 좋아서 여봐라. 허적의 집에 지금 잔치하는데 비가 오니까 나 왕만 쓸 수 있는 유악을 갖다 주래요. 그러고선 여러분 숙종이 상상을 했겠죠. 해봐. 갑자기 막 비 와가지고 그러는데 어명이요. 그리고 텐트를 탁 쳐주면 남인이랑 이 1000명들이 막 궁궐에 대고서 하고 막 기뻐하겠죠.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는데 환관이 오더니 전화. 왜? 1시간 전에 허적이 왕의 텐트를 가져갔대. 그러니까 숙종이 약간 어이가 없는 거야. 잠깐만. 야, 그 유악 천막은 왕 전용인데 허적이란 놈이 말도 없이 가져간 거야. 수백 개를. 근데 숙종이 착하잖아. 이렇게 웃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5분 있다가 아니야. 아니지. 내가 왕인데 내 텐트를 가져간다고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숙종이 갑자기 돌아버려요. 영모다. 이 새끼 내 텐트를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는 거를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네. 그럼 나를 바보로 보는 거네. 그럼 조만간에 나도 죽이겠네. 이렇게 상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숙종이 그 부하를 보내서요. 남인들을 다 잡아와서 권력을 뺏은 다음에 남인들을 많이 죽이고 여러분 갑자기 남인의 권력을 누구에게 줘요? 서인에게 줍니다. 야, 세상이 갑자기 확 하고 바뀐 거죠. 요거를 숙종 때
숙종 때 따라해볼게요. 숙종의 키워드는 확 바꿔버렸다. 우리가 여러분 달러를 원으로 바꾸는 걸 환전이라 그러죠. 확 바꿔버렸다. 정치적 국면을 확 바꿔버렸다. 그 전에 잘 나갔던 남인을 다 내쫓고 누구를 불러들였다? 서인을 불러들였다. 그 다음에 서인들이 여러분 오랜만에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해요? 남인들을 많이 죽여요. 그럼 잠깐만, 이거를 맨 처음에 벌어진 한국을 1680년경 여러분 경신년에 벌어졌다 10번 경신환국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어려워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경신자 빼고 숙종의 키워드는 뭐야? 환국이에요. 그럼 잠깐만 여러분, 그러면 숙종은 환국인데, 자 해보자 여러분. 자 천천히 여러분 기억날래나? 선조 때 2조 전랑 가지고 동서남북해서 해보자. 자 서인 여러분, 남인, 북인에서 여러분 선조 때 그 좋은 무슨 정치가 시작이 됐어요?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죠. 그럼 내가 얘기한 적 있을 거야. 붕당 정치는 나쁜 게 아니죠. 굉장히 좋죠. 상호 공전, 상호 비판 견제, 상호 공론으로 싸운 거잖아. 그러면 선조 때 붕당 잘 되고, 여러분 광해군 때 북인 쫓겨나지만 붕당 잘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야? 인조 때도 서인 북인이 붕당 정치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때도? 효종 때도 여하튼 붕당 정치 잘 되고 있었죠. 여러분 현종 때 예송론제도 붕당 정치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 때? 갑자기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누구 때? 숙종 때 여러분 지금 무슨 국을 일으키는 거야? 환국을 일으켰죠. 그러면 좀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붕당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남인이 권력을 잡던 북인이 권력을 잡던 서로 절대 죽이면 안 되죠. 붕당 정치의 제일 원칙은 뭐냐? 서로 무슨 존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얘를 귀양 보낼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리고 붕당 정치의 두 번째, 뭐로 싸워야 된다? 공개적인 여론, 올바른 정책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붕당 정치의 제3원칙, 서로 잘못하면 비판하거나 잘못하면 견제해서 균형을 잡는 게 붕당 정치야. 그럼 여러분 여하튼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그나마 붕당 정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가 붕당 정치가 완전 끝내버린 바보가 누구야? 숙종이에요. 무슨 국? 환국이야. 환국.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숙종이 업적이 많지만 여러분 숙종의 최악의 사건은 뭐냐?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또 웃긴 게 뭐냐?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숙종이 여러분, 자, 누구를 내쫓았어요? 남인을 죽이고 여러분 지금 숙종 밑에는 여러분 누구만 있어요? 서인만 있죠. 근데 코미디 얘기해 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어떤 여러분 단체가 있는데 라이벌이 있으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내부는 잘 결속을 하죠. 훈구파 기억나죠? 그런데 한쪽이 없어지면 문제는 뭐냐? 좀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여러분 지네끼리 싸우죠. 서인이 싸워서 여러분 갈라집니다. 해볼게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요. 그럼 왜 갈라지느냐? 남인 때문에 갈라져요. 해보자. 노론은 야, 쫓겨난 남인을 완전히 다 더 많이 죽이자. 즉 남인을 더 많이 죽이자. 강경파. 소론은 야, 왜 이러냐? 우리 남인도 양반 아니냐? 귀양 보내고 적당히 권력만 뺐지 왜 죽이냐? 그러면 남인에 대해서 온건파야. 그럼 여러분 결국 남인 쫓겨나니까 누구끼리 또 싸우는 거 여러분. 서인끼리 또 떠와서 노론 소론으로 또 갈라져요. 근데 또 누가 쫓겨나느냐 여러분. 나중에 또 소론이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숙종이 근데 좀 재밌게 해볼게요. 자, 이 숙종 하면은 자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키워드가 무슨 국이에요? 환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국이 한 번이 아니야. 해보자. 맨 처음에 경신환국 때는 남인을 쫓아냈다가 또 어느 날 서인을 의심해. 잠깐만, 이 서인들도 나를 배반 때릴지 몰라 하고 그러고 갑자기 또 자 기사환국을 일으켜서 이번에 또 누굴 쫓아내요? 이번 서인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또 남인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막 복수하겠죠. 또 막 또 이제 서인을 죽여요. 그다가 여러분 나중에 또 외우지 마세요. 갑술환국으로 또 이번엔
남인을 쫓아내고 또 서인을 불러오고 그 와중에 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거야. 이 와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장희빈과 인현왕후가 등장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웃긴 게 이거예요. 장희빈은 남인 계열이야. 그러면 남인을 이뻐할 때는 장희빈이 잘 나가다가 그러면 인현왕후는 누구 계열이야? 서인 계열이야. 그러면 또 서인을 불러들이면 다시 인현왕후가 뜨고 이 와중에 여러분 이거를 막 정치적으로 해서 재밌게 묶은 게 드라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외울게요. 그래서 숙종하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환고. 그러면 해볼게. 어느 날 그러면 20년을 숙종이 여러분 45년을 왕을 해요. 거의 50년 왕을 해. 그럼 계속 서인 죽였다, 남인 죽였다. 여러분 이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숙종 밑에 누구만 남아있어? 노론만 남아있고 다 일단 누구 쫓겨났어요? 남인 쫓겨났죠. 소론 쫓겨났죠. 그럼 생각해보자. 남인과 소론 쫓겨났어요. 지금 숙종은 한 명인데 노론 300명이 경호실장, 청와대 비서, 국방장관, 노론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노론이 무슨 사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비변사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야. 숙종 멘붕이죠. 왜냐 여러분 봐봐. 내가 왕이면 부하가 여러 덩어리가 있어야지 얘가 좀 말을 안 들면 얘를 키워줘서 얘를 견제하고 얘가 컸으면은 얘를 이용해서 얘를 견제해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 숙종이 무슨 국 하다가 황국하다 딱 봤더니 한 40년 지나니까 남인 서로는 다 쫓겨나 있고 자기 부하 노론만 있는 거야. 이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노론이라는 한 당이 완전히 힘이 세졌다. 이걸 무슨 전제화? 일당 전제화예요. 그러면 노론만 있으니까 첫째, 일당 전제화가 되면 누가 약해지는 거야? 왕권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무슨 정치가 끝난 거야? 분당 정치가 끝난 거죠. 그래서 숙종이 아차해요. 아차해서 여러분 안 되겠다. 이 노론이 너무 세니까 남인이랑 소론을 불러들여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탕평책을 시작한 건 영조가 아니에요. 탕평책을 성공했으니까 영조가 나온 건데 탕평책 자체를 시작한 건 무슨 종이에요? 숙종인 거야. 그럼 탕평책이 뭐냐? 한 당이 너무 세니까 다른 당을 불러들여서 얘를 견제해서 얘를 약화시킨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탕평책인데 실패해요. 왜냐? 숙종의 키워드가 무슨 심이었어? 의심이고 변덕이었죠. 탕평책을 했지만 또 불렀다가 쫓아내고 또 불렀다가 쫓아내고 결국 여러분 숙종 죽었을 때는 누구만 열나 힘이 세져요. 노로만 힘이 세져가지고 무슨 전제와 일당 전제와 왕권이 약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조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10년 동안은 누구 눈치를 봐요? 노로 눈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영화 사도 봐도 기억나요? 유아인이 영조 늙었을 때 아버님 노론에게 군사를 뺏자고 하니까 막 영조가 막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부하가 전하 사도세자 당신 아빠 왕 영조랑 우리 노론이랑 약속을 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음에 영조를 배우겠지만 여러분 영조도 왕권이 셌지만 노론은 완벽하게 못 건드렸다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누가 벌인 일이야. 숙종이 여러분 지나치게 환국하다가 노론의 무슨 전제야? 일당 전제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자 해보자.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시 천천히. 숙종이 붕당 정치를 깨버렸죠. 왜냐? 서인과 남인이 있는 걸 갑자기 남인 자르고 서인 자르고 이런 짓을 많이 했죠. 그런 사건을 숙종이 환국을 많이 일으켰다. 뭐라고요? 숙종이 환국을 많이 일으켰다. 그래서 숙종의 환국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무슨 환국이다? 경신 환국이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숙종이 딱 봤더니 와 이제 노론만 힘이 세지고 다 쫓겨났죠. 환국의 결과 노론만 짱을 잡는 무슨 전제화가 됐다. 일당 전제화가 됐다. 일당 누가 센 거야? 노론이 센 거죠. 노론 일당만 센 거죠. 그러면 일당 전제화가 되면 이제 무슨 권이 엄청나게 약해져요. 왕권이 약해지죠. 왜냐? 숙종 밑에는 온리 노론밖에 없잖아. 그러면 왕권도 약해지고 여러분 이제 무슨 정치가 끝난 거예요? 붕당 정치의 공론이 끝난 거죠. 그래서 숙종이 막판에 불이 나게 여러분
무슨 책을 한번 시작을 해봐요. 탕평책을 시작하지만 실패하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탕평책하고도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 이거를 편파적 인사처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야? 너 나가. 너 들어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선조 때 시작된 그 좋았던 붕당 정치가 끝나는 게 누구라고요? 숙종이야. 그래서 여러분 숙종 때 왕권이 확 떨어지니까 영조가 탕평책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나마 조금 왕권 회복하고 그 탕평책을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누구 때? 정조 때 그나마 여러분 왕권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아먹은 건 누구예요? 숙종. 물론 숙종이 뭐 업적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일단 근본을 사소하게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박살내버리면 그건 잘한 게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뭐를 배웠느냐? 자, 총정리할게요. 자, 요게 무슨 내란,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자, 마무리 정리입니다. 첫 번째 왕은 무슨 군? 광해군. 동의보감, 중의외교인데 뭐니 해도 제일 잘 나오는 건 딱 한 글자. 무슨 법? 대동법. 공인. 두 번째, 광해군 쫓아나고 여러분 누가 왕이 됐어요? 인조. 인조는 키워드가 뭐냐? 딱 두 글자죠. 호란. 해보자.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그러면 병자호란 하면은 시비거리가 뭐였어요? 군신지간의 예. 남한 산성. 삼전도의 구려. 그 다음에 인조 다음에 여러분 무슨 종이 나와야 돼요? 효종. 반드시 병자호란의 원수를 갚자. 자, 무슨 빨? 북발. 그리고 조총부대 키워서 어리버리 청나라 도와서, 어리버리는 아니죠. 자, 청나라 도와서 원래 북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청나라 도와서 러시아 군대를 많이 격파했다. 무슨 정벌도 외워두면 좋아요. 나선 정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번각에 효종 죽은 다음에 여러분 현종 때 자, 예의 가지고 싸움이 났죠. 자, 세 번. 무슨 논쟁? 예송 논쟁. 근데 겉만 예의지 실제로는 무슨 싸움이야? 권력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예송에서 1차, 2차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남인이 이겨요. 그래서 현종 다음에 여러분 무슨 종이 돼요? 숙종인데 최악의 정치죠. 요 사람도 여러분 계속 자, 따라해보자. 환곡이래. 미안해요. 바보예요. 자, 여러분 무슨 곡을 일으켜요? 자꾸 환국을 일으키죠. 그러면 숙종하면은 키워드가 뭐냐? 편파적인 무슨 처리? 인사 처리로 너 나가, 너 들어와, 너 나가 하다가 여러분 결국 자, 맨 처음 한국이 무슨 한국이에요? 경신한국에서 여러분 계속 쫓아내다가 나중에 누구만 남아요? 노론만 남죠. 이거를 최악의 정치. 여러분 하나의 당. 노론만 짱됐다. 노론만 세졌다. 노론만 남았다. 요거를 무슨 현상이라 불러요? 일당 전제화. 이 순간 여러분 자꾸 하지만 무슨 권이 약해져요? 왕권이 약해지고 이제 그 좋았던 무슨 정치가 끝난 거야? 붕당 정치가 끝난 거 여러분.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광해군을 배운 반도 있지만 아까 복습을 했죠? 인조 병자호란도 배운 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자세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효종 북발, 그 다음에 현종 예성, 그 다음에 숙종 항국.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다 키워드가 있어.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 누구만 더 쓰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누구야? 영조 할아버지, 무슨 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되면 여러분 완벽하게 끝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틀릴 게 없죠. 여기서 몇 개 나올까요? 한 2개 나오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 영정조 중에 하나 나오고 대동법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그냥 섞어서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고사용이 되겠어요? 모의고사용이 되는데 수능에서 여기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우고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광해군 하면 대동법인데 자, 잘 나오는 거 대동법으로 누가 등장했다? 공인. 공인 등장하면 그 배경이 무슨 법이다? 대동법. 대동법은 사과나 배 대신에 쌀, 화폐, 포로 걷는다. 그렇죠? 두 번째, 대동법은 뭐에 부과했다? 토지에 부과했다. 양반이 싫어하고 농민은 좋았다. 토지 5번. 1결당 12도. 1결당 12도. 인조. 정묘호란, 병자호란인데 뭐가 제일 잘 나와요? 병자호란. 근데 좀 심화학습. 병자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온 거예요? 청이 쳐들어온 거예요? 청이 쳐들어왔다. 또 하나, 효정, 북발.
현종 예숑, 숙종 황구, 일당 전제와 해서 여러분 다음 주 혹시 또 다음 주는 우리 웬만하면은 학원에서 보자. 반드시 극복이 될 겁니다. 아유, 고생 많았고 자, 몸 관리 잘하고 화이팅!